예, 이번 시간에는 그 8장과 9장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위험에 대한 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랬는데, 투자는 비교할 때 기대 수익률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효용도 같이 뭐 비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어떤 자산에 대한 어떤 그 무차별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Y축이 ERA입니다. 즉 A라는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기대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X축은 시그마 A라고 해가지고 A라는 자산의 그 이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가 그 무차별 곡선은 이제 효용을 나타내는 건데 그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기대 수익률, 즉 앞으로의 그 수익률만 가지고 효용이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에 대한 이염도 같이 고려가 되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차별 곡선을 살펴봄으로 인해 가지고요. 단순히 기대 수익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염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염회병 투자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염이 작은 투자를 선호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염회병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Y축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X축이 이염이라고 했을 때 A라는 자산과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자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은요, 그 기대 수익률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염은 A가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염 회피형 투자자라고 한다면 동일한 기대 수익률이라면 상대적으로 이염이 작은 A라는 그런 자산을 이제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는 이제 이염 회피형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염 중립형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기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3번 이염 중립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염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기대 수익률만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갖다가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대 수익이 똑같네. 그러면 아무거나 고르면 되겠네. 이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염 선호형. 보기 4번이죠. 그래서 이염 선호형 투자자는 이염이 작을수록 더 만족감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이염이 작을수록 더 만족감이 큰 것은 이염 회피형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염 회피형 투자자 같은 이염 선호형 투자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A하고 B가 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똑같네요. 근데 이제 이염은 B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염 기대 수익률은 똑같은데 이염이 더 큰 B라는 자산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염 선호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사람 혹은 뭐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 그래서 그 이염 선호형이라든가 혹은 이염 중립형 같은 경우는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이론을 전개할 때는 이 두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이염 회피형만을 상대로 우리가 투자 이론을 전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의 이연 분산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1번 분산 투자 시 기대 수익률에 비해 이연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나저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 이상의 자산으로 구성된 투자 집합입니다. 자,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수록 이염이 분산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즉 이염이 작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1번 보니까 분산 투자 시 기대 수익률에 비해 이염이 작아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나만을 선택해가지고 투자를 할 때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이게 두 개를 갖다가 투자할 때, 즉 두 개 이상의 투자 집합을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했죠.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자산에 투자할 때 좀 더 위험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대자동차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올라준다면 그만큼 위험을 갖다가 좀 상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을 볼게요.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구성 주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한 개별 자산의 영향력이 증가한다.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삼성과 현대와 SK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자산에 같은 비율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각각 3분의 1씩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삼성, 현대, SK, LG, 롯데 이렇게 다섯 개 자산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5분의 1의 영향밖에 못 미치겠죠. 그러니까 구성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한 개별 자산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거시적인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우리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 위험은 예를 들면 이제 시장에서의 금리가 변하거나 환율이 변하거나 그 다음에 경기의 어떤 수준 등이 변하는 거죠. 이런 금리나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도 이런 위험들을 갖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위험을 줄이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내려가고 하는 등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의 어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우리가 없애지 못하는 즉 회피 불가능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도 맞습니다. 거시적인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죠. 체계적 위험이 여기 다 거시경제와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원 분산 효과를 얻기 위하여 모든 주식을 다 보유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다라고 치면 5개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꼭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모든 종목을 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위험을 이제 상쇄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합리적인 투자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일단 이 그림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자본시장선에 관한 그림입니다. 자본시장선. 예. 자, 그러면 자본시장선은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이용과의 관계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M이라고 하는 것은 마켓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자본시장선에서는요. 어떻게 투자라고 하냐면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번인데 1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다가만. 그 다음에 2번은 일부는 무위험 자산에 일부는 M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M이라고 하는 것은 마켓 포트폴리오라고 했고요. 위험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 자산. 자, 그러면 2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사이에서 투자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한다면 여기다가 투자한다면 RF에게 좀 더 많이 투자하고 M에는 조금 투자하는 거지만 M에 가까이 투자하는 사람은 M에 많이 투자하고 RF에는 좀 적게 투자. 뭐 어쨌든 RF와 M을 적절한 비율로 투자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전부 M에 투자한 사람. 4번은 M에다가 투자를 하긴 하는데 무위험 이자율로 돈을 빌려다가 M에다가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경우 모두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냐? 이제 2번이죠. 전망이 밝은 인터넷 관련주 30종목. 그 30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려면 다 마켓 포트폴리오 다 투자하든지 마켓 포트폴리오는 모든 종목에 분산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부 종목에만 분산 투자한 사람은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예.